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P입니다. 이제 10월입니다. 아침엔 추워요. 낮에는 그래도 햇살이 좀 따뜻한데 이러다가 이제 곧 늦가을 내지는 겨울 어, 날씨가 좀 일교차가 크고요. 건강 조심하고요. 오늘 다룰 주제는요. 이 블로그에 여러 차례 글은 사실 올려놨는데요. 루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루틴, 뭐 일상화, 아니면 규정화, 뭐 이렇게 표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관련된 글을 좀 많이 올려놨는데 네이버 블로그에 이미 오늘 그 루틴에 대해서 좀 특별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사업 계획을 이제 수립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한다는 얘기는 목표와 목표치와 측정 방법 그리고 실행 계획에 대한 것을 확정을 짓는다는 거죠. 그럼 이게 나오면 그에 따라 내년도에 특정한 그 시기에 그와 같은 일이 진행이 되고 특정한 시점에 결과를 보고 그래서 목표 대비 이제 실적이 나오겠죠. 그리고 잘했다 못했다 이게 나올 건데 매년 사업 계획은 뭐 교육이 되든 아니면 뭐 영업이 되든 절박한 목표거든요. 꼭 달성해야 되는 목표인 거예요. 그래 회사가 살아남으니까. 그죠? 그럼 그거에 대한 실행 계획을 짤 때 실행을 전제로 해서 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표는 수립은 잘 했어. 뭐 합의가 됐어. 그런데 막상 1년이 지나고 보니까 목표 대비 실적이 안 좋다. 그럼 도대체 원인이 뭘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하실 것 같아요. 안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 여러 차례 블로그에 이제 그와 같은 글들을 좀 올려놨어요. 이 글들의 그 저가는 뭐냐면 제가 외국계 그 코스코 미국계 회사 그다음에 테스코 영국계 회사 물론 저는 뭐 커리어가 삼성그룹 그다음에 SK그룹 있었는데 국내 대기업 난다긴다는 대기업에서도 잘 안 지켜지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탁월한 성과를 만들어내는 그 일 처리 방식 뭐 절차 툴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면 그게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업그레이드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규 입사자가 들어왔을 때 그 일을 수행할 때 필요한 절차나 규정과 그 다음에 툴이 항상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상향 평준화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회사들이 대기업도 마찬가지 그 업무의 신규 그 업무를 이제 하고 있는 담당자의 그 직무에 대한 수준만큼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난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업무에 베테랑이 했든 아니면 후임자가 하든 일정한 수준은 지속적으로 그 연차가 쌓이면서 축적된 노하우가 루틴으로 들어와서 그 루틴이 기본이 돼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일을 맡게 되는 후임자의 역량만큼 잘하거나 못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넌센스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난다 긴다 하는 기업들도 자세히 보면은 대표적인 게 회의 보고 문화예요. 수십 년 전에도 회의 보고 문화 개선책이 나왔고요. 제가 재직했던 기간만 하더라도 매년 그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면 회의와 보고 문화가 바뀌었느냐? 그 같은 거 이제 붐업이 됐을 때는 뭔가 새로운 루틴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보고의 방식, 그 다음에 활용하는 툴, 회의도 마찬가지.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거 그대로 유지하고 그 이상의 생산성 효과성에 맞는 회의나 보고 문화가 정착되어 있느냐. 후임자가 왔을 때 그와 같은 회의를 진행할 수 있고 그리고 앞서 근무했던 사람들은 이미 그와 같은 회의와 보고에 있어서 업그레이드된 상향 평준화된 수준을 하고 있느냐. 아니라면 왜 그렇게 되냐 이거죠. 그래서 루틴이란 부분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의 대표적인 부분의 붐업을 일으키신 분이 한국에서는 사실은 이정동 교수란 분이 계세요. 서울대 그 산업공학 교수입니다. 이분이 시간의 축적이라는 시간을 이제 그 책을 옴니버스 형태죠. 시간의 축적이라는 그 축적의 시간이라는 책을 내면서 붐업이 됐는데 그 책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 책의 핵심은 뭐냐면 선진 기업은 그동안에 최고 기업으로 전 세계 최고의 그 해당 분야에서 기업이 되기 위해서 시행착오를 무수히 겪었다는 거예요. 그럼 많은 지식과 경험들이 축적돼 있다는 거죠. 그 축적된 것이 이제
루틴화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초인류 기업에서는 일상적인 업무의 루틴 부분이 다른 회사에서 보면은 초인류 수준인 거예요. 그 수준이 초인류 기업에서는 루틴이라는 거죠. 누구나 당연히 알고 지켜야 되는 것. 그런 시간이 오랜 축적되면서 그런 루틴이 점점 업그레이드 되다 보니 그렇지 않은 기업과 그 초인류 기업 간의 격차가 무지막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기업은 오랜 시간 산업화되면서 기업이 창립되고 창업이 되고 이제 수십 년간 뭐 100년 된 기업도 있지 않습니까? 수십 년간 성장해 왔는데 그동안 성장하는 만큼 기술과 경험과 어떤 그 암묵지들이 잘 축적돼 있고 가장 효과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일하는 방식, 툴들이 잘 축적돼 있어 일상화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그게 매우 중요하다,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루틴이라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하는 것이 그만이 아니라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되려면 이와 같은 루틴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 그 루틴 부분에 대한 일상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사업계획 수립 시점이에요. 많은 회사들이 성과관리제도, 뭐 BSC 성과관리제도든 뭐 MBO든 아니면 OKR이든 어떤 것도 좋아요. 성과관리제도가 도입된 회사들이라면 당연히 다음과 같은 것을 시행하고 있을 거예요. 잠깐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그 회사 재직할 때 다녔던 SK 계열사에 사용했던 성과관리 제도에 있어서 이제 사업계획 수립할 때 부서 단위에 사업계획 수립할 때 제일 먼저 작성하는 그 대시보드. 그러니까 제가 맡았던 인력개발팀의 2년도 다음 해의 사업 목표죠. 그러니까 전략과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보통 이제 6개에서 7개 정도 되는데 어쨌거나 이와 같은 사업 계획 속에 구체적으로 내년에 달성해야 될 전략과제가 나와요. 목표치도 나오고 KPI 나오고 평가 척도도 정해지죠. 이게 나오면 그 다음에 뭡니까? 각각의 전략과제에 관련되는 KPI, 그러니까 목표가 달성됐다 안 됐다를 알 수 있는 측정 방법에 대한 아주 상세한 그 내용들이 이제 정립이 돼야 되는 거죠. 거기에 평가 척도까지도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이 잘 됐다 안 됐다의 산출 방식뿐만 아니라 그 자료에 대한 근거, 어떤 자료에 근거하는 거냐, 이게 또 나와야 돼요. 이게 나오면 또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전략과제에 대한 실행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컨대 이와 같은 과제의 실행은 품위는 5월달에 이루어져요. 화면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5월달에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실행은 6월부터 10월까지예요. 그러니까 실행은 6월부터 10월까지 하는 거고 구체적인 실행의 품위는 5월에 있지만 이것에 대한 윤곽, 개괄적인 것은 지금 보시는 이 정도의 개괄적인 내용은 전년도 사업계획 수립할 때, 즉 전년도 12월쯤에는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품위는 구체적으로 5월 달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질적인 품위가 확정이 되는 거예요. 이것에 따라서 이제 실행이 6월부터 10월까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실행이 되어지는 전략과제에 대한 품위, 그 다음에 대략적인 실행계획, 그것에 대한 KPI, 구체적인 전략과제의 수립, 확정은 전년도 12월에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성과관리 제도가 잘 정립된 회사의 루틴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과관리 제도가 중요한 건 뭐냐면 내년에 있을 6월, 10월 달에 실행이 되고 품위는 5월 달에 있을 일에 대한 윤곽이 전년도 12월에 나와라는 얘기예요. 모든 부서가. 그러니까 이게 실행은 6월, 10월에 있고 품위는 오래 해야지만 그 윤곽이 전년도 12월에 나와야 된다. 이게 일종의 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루틴이라는 거죠. 그게 있냐? 그게 있는 회사 없는 회사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12월에 확정돼 있다면 말 그대로 전쟁으로 치면 전쟁에 대한 준비가 다 끝나는 거예요. 12월에.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구체적인 전쟁의 상세 계획이 나오겠죠. 품위를 통해 가지고.
그럼 그것에 따라 이제 전쟁이 실전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요 과제만 하나만 보더라도 요거는 특정한 해에 해결할 이슈인 거예요. 근데 매년 루틴하게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교육이라면은 신규사자 교육, 승격자 교육, 조직 활성화 워크숍 등등등. 이런 거는 매년 루틴하게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루틴한 것들 또는 새롭게 하는 것들도 교육으로 만약 해결한다면 교육의 HRD 업무의 루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D-Day가 정해지면 8주부터 준비해서 늦어도 4주 전에는 대표이사 승인을 받아야 된다. 매년 루틴한 일이라면 이미 이게 확정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새롭게 뭔가 해결할 이슈야. 그럼 이슈에 대해서 언제 진행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한 윤곽은 전년도 12월에 나와야 되는 거고, 그게 D-Day가 정해지면 그 일에 대한 품위는 늦어도 4주 전에 대표이사 품위를 받아야 되고, 품위서를 받으려면 당연히 대표이사에게 교육에 대한 실행 계획에 대한 상생 내용을 컨펌 받으려면 미주얼 고주얼 그 상생 내용이 그 전에 준비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D-Day로 치면 늦어도 8주 전에는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교육 끝나고 나면 일주일 이내 결과 보고를 한다. 나름대로 특정한 교육 과정에 대한 루틴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루틴이 있다면 교육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실행하는 과정에서 절대 빵꾸가 안 납니다. 일정에 큰 오류가 없고 목표치 달성 여부는 몰라도 분명히 원하는 기대만큼은 나와요. 일상적인 루틴의 교육 업무만 놓는다 보면은 이와 같은 스케줄이 사실은 있어야 되는 거죠. 주요 명절, 대규모 연휴가 있는 시점은 해마다 다르지만 그것에 연동을 돼서 어떤 교육적 업무가 언제 실행이 돼야 되는지는 사실은 거의 큰 무리가 없어요. 지금 보시는 거는 제가 최초 만들었을 때의 그 자료입니다. 2013년도에 만든 건데 지금까지 이 자료에 대해서 공격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공격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 2023년도에는 그럼 업데이트를 가능하냐? 가능해요. 단 대규모 연휴가 어느 월에 있느냐, 그 월을 감안해서 약간의 일정이 땡겨진 거나 늦춰지겠죠. 가령 대규모 연휴에 해당이 되는 명절, 이 명절이 월 중간에 있으면 앞뒤 일정을 잡을 수가 없어서 루틴한 일정이 약간 변동은 생겨요. 하지만 그 대규모 연휴가 있는 명절이나 대규모 연휴가 월초나 월 말에 있다면 원래 그 월에 해당되는 루틴한 일이 있다면 그 일을 앞으로 당기거나 뒤로 늦춰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루틴상 큰 오류는 없다는 거죠. 월 중간에 있으면 앞뒤를 못하니까 좀 변동이 생기는 거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HRD 활동만 놓고 본다면 아주 보편적인 경영 활동에 준해가지고 인사활동에 준해서 특정한 월에 특정한 활동을 해야 될 일이 이미 루틴한 게 있다. 그거를 감안해서 HRD 담당자가 알고 할 줄 알아야 될 일이 있고 그 일을 수행하려면 필요한 특정한 지식과 기술이 있다. 그게 이미 정해져 있다. 루틴으로. 그러니까 루틴의 힘이 이런 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1월부터 2분기, 3분기, 4분기 동안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자료는 지금 오늘이 10월이니까요. 2분기에 해야 될 일들인 거예요. HRD 담당 입장에서 해야 될 루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게 있으면 미리 준비하기 쉽지나요. 일정상 오류가 날 수 없고 준비가 철저히 된다면 8주 전부터 준비를 하는데 성과가 안 나오겠습니까? 나오겠죠.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루틴이란 부분을 매우 중시해야 된다. 중요하다. 그게 경쟁력이다. 그럼 HRD 업무도 루틴이 있다면 그 부분을 지키자. 가령 조금 전에 봤던 이와 같은 일상적인 그 루틴 업무에 관련되는 일련에 대한 루틴, 통상적인 교육과정의 실행을 위한 준비, 품위받고 그 다음에 자료 개발하는 그 준비 단계, 개발 단계, 그리고 실행하고 나면 일주일의 결과 보고와 같은 이와 같은 특정한 교육과정 실행에 관련되는 루틴, 그리고 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루틴,
비록 품위는 5월에 있지만 그것에 대한 준비는 실행계획은 전년도 12월 사업계획 수립할 때 확정을 짓는다는 루틴. 그러니까 성과 관리된 루틴이 되겠죠. 이와 같은 루틴에 대한 것을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곧 머지않은 시간에 25년도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을 할 겁니다. 그러면 HRD 입장만 본다면 루틴한 교육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내년도의 경영 이슈로 반영된 것 중에 교육을 풀 게 있다면 그것에 대한 실행계획 부분은 사실은 12월에 이미 확정돼야 된다. 그러면 그 과정에 대한 루틴이 있으니 파악하시고 하시라. 그리고 이와 같은 루틴이 중요성을 알고 각 직무마다 그 루틴을 없다면 정립하고 있다면 제대로 실행하게 만드는 그런 교육도 사실은 필요하다. 언제? 사업계획 수립하기 전후에.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은 신규 입사자 교육 때 또는 승격자 교육 때 꼭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회사는 성과관리 차원의 루틴 있다면, 성과관리 교육이 사실은 그 루틴을 알려주는 교육이에요. 그리고 단일 직무마다, 각 직무마다 그 직무 실행에 관련되는 루틴이 있는지, 없다면 만드는 방법을 알려줄 필요는 있다. 그런 것도 교육과정의 하나의 그 소스로 본다면 여러분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내용도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널리 전파 좀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연간계획 수립 또는 또 4분기에 남아있는 교육 일정 잘 마무리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